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유입니다. 제가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지금 자가격리가 3일차인가 4일차인가 그렇고요. 지금 월요일이고 이번 주 일요일 12시에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방에 갇혀 있어요. 제 방이고요. 여기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제 거북이 친구입니다. 귀엽죠? 교환학생 콘텐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년을 정리하며 저의 생각의 변화나 일단 첫 번째, 2학기에는 저희가 전면 오프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모든 수업을 학교를 다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오프라인 수업 후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프라인 수업은 근데 그냥 대충 둘러앉아서 이게 테이블에 둘러앉을 수도 있고 막 빈백도 있어요, 강의실에. 그래서 빈백에 앉아서 수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쿠션 같은 거나 약간 그냥 흔들을자 이런 것도 막 강의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자유롭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부분의 수업들은 마지막에 파이널 발표가 있어요. 파이널 작품?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의 파이널 작품 주제에 대해서 매 시간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수업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좀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확실히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할 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학교도 자주 가야 되지? 근데 여기는 수업 시간 자체는 한국보다 길단 말이에요. 한국은 보통 3학점짜리 수업이 45시간 수업이거든요. 한 학기에. 근데 여기는 기본이 60시간? 그러니까 똑같은 학점을 들어도 훨씬 많은 느낌? 그리고 시간표가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도 아닌데 이제 겹치기 시작하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도 훨씬 배우는 것도 많고 진짜 학교 다니는 느낌 너무 오랜만이었어. 좋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한국도 오프라인 수업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짜 싫어해요. 약간 집중이 안 돼요, 온라인 수업은.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데 훨씬 만족했다. 수업 자체의 퀄리티나 또 친구들과도 직접적으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문화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핀란드 사람들도 조용하고 좀 솔직히 치안도 엄청 좋은 나라고 그런 건 맞아요. 맞는데 맞아. 한국인들에 비해 엄청 느려요. 예를 들어 PCR 검사를 할 때도 한국에 와서는 진짜 검사를 막 이렇게 그냥 쑤셔 넣고 빨리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핀란드에서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코도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물어보시고 문제는 집어넣어서 돌리는 것도 천천히 넣어서 서서히 돌린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돌리면. 그치만 좀 한국에 오자마자 딱 처음으로 느낀 이상은 진짜 한국은 빨리빨리가 진짜 강하구나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약간 너무 당황스러웠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모든 걸 빠르게 행동하길 원하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빨리빨리 난 지금 빨리빨리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한국이었지. 역시 빨리빨리 진짜 속도 하나는 진짜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좀 더 외국 친구들은 이게 당당하게 이직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어쨌든 그런 말들을 무시하거나 너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거를 좀 그래도 솔직히 들어줬다고 보긴 뭐한데 듣는 척이라도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고용주와 고용인 입장에서 되게
좀 이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 사람은 맞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다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좀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 법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좀 그거는 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되게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어요. 인종차별.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없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핀란드인한테 인종차별 당한 적은 정말 없어요. 저는 1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약간 남한 북한 관련된 질문이 진짜 많아요. 막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남한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이거를 진짜 솔직히 핀란드인이 아닌 사람들은 진짜 많이 물어보고, 전 그 질문 진짜 15번도 넘게 들었거든요. 1년 동안. 그리고 막 뭐 하면 북한 갈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런 이야기들 많은데, 이게 솔직히 때로는 그냥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때로는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보통 그럴 때면은 되게 지금 조심해야 될 텐데 안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 매겼죠. 보통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하거나 민망해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비웃어주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당당해주세요. 그리고 일할 때 관광객들을 제가 되게 많이 만났는데,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니하오나 막 일본에서 왔어? 부터 시작해서 막 약간 핀란드 사람들은 저랑 대화를 할 때 막 핀란드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핀란드어를 할 줄 아는지도 확인하고 그래요. 그런 약간 차별적인 그게 없는데, 외국인들은 조금 제가 볼 땐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발언들과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느낀 게 인종차별이 없었던 거는 정말 핀란드라는 나라에 있어서 내가 한 번도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좀 그런 문화가 팽배한 나라에 가면은 되게 심심찮게 그런 일들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뭐 저는 엄청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봤자 그들은 관광객이고 나는 거기에 사는 학생이기 때문에 위치상 그랬지만, 뭔가 내가 그 학생을 하는데 그 현지인들이 막 길거리에서 그런다거나 뭐 평소에 그냥 만났는데 그런 발언들을 심심찮게 한다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런 남한 북한 이야기는 정말 교환학생 온 애들이나 그냥 학생들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무식한 발언을 하거나 정말 의도적으로 못되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유하게 대처하시고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런 애들이 하는 발언들은 사실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처럼 막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 저는 길거리에서 당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좀 심한 나라들에 가면은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무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올 때 준비할 거는 키 잘 반납하고 방 청소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방 청소를 똑바로 안 하면 디포짓을 다 깎아요, 얘네는. 그래서 디포짓을 위해서 청소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 올 때 저는 PCR 테스트 검사 비용을 2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하고도 지금 열흘 동안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방 안에. 미쳐버리겠어요. 그리고 워낙 핀란드에서는 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그랬으니까. 근데 확실히 인구 밀집도가 낮아요. 제가 딱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느낀 게, 물론 제가 또 헬싱키 같은 큰 도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좀 한국에 오면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코로나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게 훨씬 더, 규제나 이런 것도 훨씬 강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다시 적응을 하려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좀 너무 프리하게 살다가. 그리고 1년 생활한 후기. 핀란드와 로바니미에 대해서 하자면, 저는 그 도시를, 그 나라를 고른 거에 대한 후회는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긴 한데, 정말 너무
제 삶의 가치관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뭔지, 뭔가 나의 앞으로의 미래나 전공이나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전하겠다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좀 방향성도 많이 잡고 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도시 생활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인생 1년쯤은 그런 자연, 나무와 정말 아름다운 자연들, 거긴 특히 하늘이 진짜 예뻐요. 저는 숲보다 하늘이 진짜 좋았거든요. 노을 질 때 하늘 색깔이 막 핑크색, 보라색에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고, 무지개도 저는 진짜 큰 것도 봤고, 오로라도 진짜 너무 멋있고, 내 집 발코니에서 오로라를 진짜 평생 볼 오로라는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솔직히 되게 안전한 나라였고, 평화로운 나라였고, 학생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더 많이 보호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한 명 한 명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좋은 친구들,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정말 교환학생은, 저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 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은 정말 기회가 되시는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잘 알아보시고, 스스로 분들은 본인의 학교의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꼭 한번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 인생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경험과 본인의 생각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리치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막 엄청 힘든 일도 많이 없었고, 거기서 불편하다 정도는 있었지만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일도 많이 없었어요. 사실 안 좋은 일도 한 번도 없었고, 저는 예를 들어 뭐 도난을 당한다거나, 핀란드는 실제로 지갑을 두고 다녀도 아무도 안 훔쳐가는 나라고, 학교 앞에서는 코트랑 옷 다 벗어가지고 라켓을 다 두고 가거든요. 자물쇠도 없는 곳에. 근데 거기서 도난 사고 일어났다는 걸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말 그런 도둑이나 이런 게 한국만큼 좋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노트북이나 지갑을 두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고 다녀도 사실 아무도 안 훔쳐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안 좋은 일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되게 잘 해줬고, 교환학생들한테 잘 대해줬고, 지냈던 집도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한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을 한다 이 이야기였고, 나라를 고를 때는 본인의 성향과 언어 능력과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영어를 잘 쓰는지. 왜냐하면 그건 있어요, 여러분. 핀란드는 제가 단연컨대 말하는데 유럽권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 거의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뭔가 병원이나 은행이나 이런 곳은 영어를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의외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의사들이 왜 영어를 못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그게 참 미스테리긴 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다 통역이 필요한 일들에는 통역할 사람을 다 구해와서 이렇게 3자 대면으로 다 처리를 해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핀란드어는 알아는 들을 수 있거든요. 웬만한 간단한 말들은.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문장을 만들지는 못해서 답은 못합니다. 답은 못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일하면서도 핀란드어는 조금 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커스터머로 갈 때는 사람들이 항상 영어를 써줬지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커스터머로 올 때는 영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기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알아듣는 귀는 늘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 핀란드는 영어를 못해도 사는데 지장은 크게 없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사는데 지장이 있죠. 당연히 크게 있지만 핀란드어를 못해도 핀어를 못해도 사는데 지장은 거의 없습니다. 일을 하실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그치만 만약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핀란드보다 영어를 못한다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나라에 가면은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이 정도로 핀어를 못해서 받는 불이익이나 어려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럼 영어를 잘 못하는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답답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것도 다 핀어로 되어 있고 하니까 불편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하시고 좀 이 나라 영어를 좀 못해요라고 유명한 유럽 국가에 가신다면 그 나라 언어를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감히 추천드립니다. 상상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핀란드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영어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이야기를 마쳐보려고 하고요. 저는 앞으로 제 채널에서 또 다양한 브이로그와 제 한국에서의 생활, 일상생활,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작업들, 그리고 또 준비하는 일들이나 뭐 다양한 모습들 또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년 동안의 대장정을 마친 교환학생 이야기 마지막 Q&A는 아니지만 마지막 썰 풀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